안녕하세요. 주동입니다. 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레버리지 다 정리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빨간 거 들어왔죠? 오늘 장중에, 안 좋았어요. 그죠? 오늘 외국인들 흐름을 좀 볼게요. 주돈이 정리한 이유는 제가 이제 외국인들 움직임을 꾸준히 보자 그랬잖아요. 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외국인들이 12시까지는 그래도 매도세가 없었어요. 그죠? 대략 310억, 620억에서 시작해가지고 310억. 근데 12시 이후에 지나가면서 선물하고 현물이 주구장창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10시 30분에 항생이 열렸는데 항생이 꽤 많이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2%. 근데 우리 장에는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낙폭이 점점 메꿔지는 낙폭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낙폭이 감소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다가 12시 이후에 갑자기 현물하고 선물하고 동시에 증가하는 걸 보고 야 이거 힘들겠다. 그리고 어제 장에 환율이 증가했는데 오늘도 환율이 정리가 안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원자재도 그렇게 폭락을 했는데 오늘 다시 상승하는 모양새가 안 나왔고요. 중국도 계속 하락을 하고 차트는 상방을 가리키다가 갑자기 오늘 딱 장 열리면서 모든 게 뒤집어졌죠. 하방으로. 그러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정리를 계속하면서 맞았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가에 확 던져버리네요. 그죠? 종가에 대략 1000억까지 던져버리면서 동시호가에 2천억, 마이너스 2천억에서 마이너스 3천억 만들면서 확 던져버렸는데 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고 외국인들이 팔든지 외국인들이 사지 않으면 주가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 손바뀜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관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개미가 들어와야 될 것인데 그게 언제쯤 들어올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오늘도 안 들어왔죠. 그죠? 기관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5천 개. 그죠? 금융투자 5천 개. 근데 장중에 봤더니 동시호가 때 금융투자가 3,600개 그 다음에 기관이 2,900개 대략 3,000개 그죠? 대략 한 600억 정도는 기관들이 조금씩 사들고 있었는데 동시호가 때 그냥 다 던져버렸네요. 그렇다. 그 선물을 보더라도 선물도 수량으로 보면 시작할 때 조금 흔들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할 때 한 1,500개, 1,600개까지 팔다가 10시 30분 딱 중국장 열리고 나서 대략 1,500개. 그죠? 여기서 머물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보시면 2시부터 갑자기 빼기 시작하는데 겁나게 빼더라고요. 그러면서 종가에는 동시호가 때는 대략 2,300개. 근데 마지막에 4시 20분 마감할 때는요. 대략 이걸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개미들도 정리를 해놓고. 그러면 이걸 누가 떠안았냐? 금융투자가 떠안았네요. 그죠? 그리고 투신이 갑자기 6,200개를 막판에 던져버린 이 모양새. 투신이 던져버렸다? 이것도 찜찜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 현물하고 선물 외국인들 움직임을 보고 주도는 정리를 했습니다. 2월달 들어가지고 이거 손실 나면서 시작을 하네요. 사실 2월이 조금 고점이었죠. 돈을 벌어야죠. 그죠? 아직 2월은 시작도 안 했다. 그러면서 오늘 뉴스가 뭐가 있는지 잠깐 볼게요. 일본이죠. 내가 일본 얘기를, 일본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오늘 일본에 관한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좋아가지고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뭐 일본이야 지금 한참 뒤인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 그랬는데 인상을 안 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일본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일본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일본장이 그 형성이 됐거든요. 아마미야 현 부총재가 총재로 임명될 것 같다. 그죠? 4월 달에 기시다가 이제 그 임기가 종료가 되니까요. 근데 같은 파예요. 같은 파. 같은 계열이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일본이 저렇게 돈을 푸는데 언젠가는 저거 뒤통수 한 대 맞거든요. 그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되고 일본이 코로나19 때문에 행동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때 소비를 하지 않고, 여기 보면 소비하지 않고 쌓아놓은 코로나 저축, 그죠? 그 코로나 저축금이 계속 늘면서 국내 총생산, GDP의 10%가 넘는 수준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도 안 쓴대요. 일본 사람들은 돈을 쓰지도 않는데요. 일본 사람의 특징이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것도 아니고 집에다가 자꾸 쑤셔놓잖아요. 돈들을. 그죠? 그래가지고 일본도 우리하고 다르게 국가는 빚이 많은데 일본 개개인들은 빚이 없다. 그죠? 그랬다. 그리고 어저께 조금 뉴스가 오류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중국 단체여행 20개국을 보내는데 거기에 한국만 포함된 줄 알았더니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포함이 됐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느낌이 달라지죠. 미국하고 일본, 어제 뉴스에서는 일본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미국하고 일본은 되는데 한국만 안 된다? 그러면 중국한테 완전 찍힌 거죠. 그죠? 이거 헤어날 수 없는데 가만히 봤더니 한국, 미국, 일본. 그죠? 그렇다 그러면 조금 안 돼야 하시면 실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뉴스의 중요성은 뭐냐? 딴 거 없죠? 일본. 갑자기 금리 가지고 장난질 치면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죠? 당분간은 괜찮다. 지금 나오는 뉴스는요. 오늘 주가도 올라가고요. 그죠? 그럼 오늘 차트를 한번 볼게요. 환율. 어저께부터 이렇게 불안하더라고요. 환율부터 한번 볼까요? 환율. 그죠? 환율 뚝뚝 떠버렸죠? 뚝뚝. 시간 봉을 한번 볼까요? 그죠? 쭉쭉. 그러니까 이게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불안한데 왜 원자재하고 환율이 갑자기 떴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아침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일단은 장 시작할 때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갭을 메꾼다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사실 오늘 그 갭을 못 메꾼다 그러면 지금 투심이 조금 많이 다운된 것 같으니까 비중은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판에 12시 이후에 저렇게 빠질 줄 몰랐죠. 그죠? 그러면서 환율이 계속 움직인다. 그죠? 위안화는 별로 그렇게 움직이는 양상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달러 지수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요거를 일봉으로 보면, 그죠? 갑자기 여기 보시면 팍 올라왔죠? 이렇게.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죠? 근데 위안화를 보면 위안화는 그렇게 팍 올라온 느낌은 별로 없어요. 좀 상승세가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그죠? 그랬다. 그리고 일본도 올라온다. 그죠? 아베노믹스 다시 실현을 해가지고 돈을 푼다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엔화가 약세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 그죠? 기름값. 그죠? 바닥까지 다 왔죠. 그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이거는 인플레이션 이거를 떠나가지고 중국이 화랑이 될 것이라는 어떤 암시거든요. 그죠? 주가가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원자재 시장도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금값이 갑자기 추락을 했다. 그죠? 1960불까지 올라갔었는데 1872불까지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거 하락이 얼마나 됐을까요? 대략 4.6%, 대략 한 5%. 5% 정도 금값이 하락이다? 이거 생각보다 심각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원자재를 잠깐 봤는데, 그죠? 오늘 이 원자재가 어제 하락한 거 많지 다시 상승을 해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별 상관이 없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냥 계속 다운이거든요. 오늘 미국 정규장이 열리고 나서 원자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이번 주 하다못해 이번 주 주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저는 고버스를 타야 되겠죠. 그죠? 금값이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은값도 그렇고. 그죠? 구리값 이제 4불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기름값 그죠? 이거 80불에서 73불까지 떨어진 거고. 그죠? 천연가스는 그냥 바닥에서 뻑뻑뻑 기고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기 고점이 아닐까.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또 하락한 것 중에 삼성전자죠. 이거 삼성전자 차트인데 그죠? 생각보다 많이 하락했어요. 지수보다 더 많이 하락한 거예요. 일단은 S&P 코스피 200 보면요. 그죠? 하락세가 요 골뱅이 바로 위에까지 왔죠. 그죠? 그리고 이게 코스피 차트거든요. 골뱅이 위에. 그죠? 딱 보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종가에 물량을 던져가지고 지수가 확 떨어진 거거든요. 막판에 동시효과 때 던져가지고 그거를 지금 선물은 반영을 못한 거고 S&P 500, 코스피 200은 반영을 못한 거고 그래서 이만큼 내려왔는데 사실 이게 동시효과 전에는 여기서 끝났었어요. 지금 하락세가 선물 위주로 하락세가 일어나거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게 1월 9일이거든요. 여기 이게 1월 9일이에요. 골뱅이 상단 다 뚫고 쑥 올라왔죠. 그죠? 요거 유심히 보세요. 근데 코스피를 보면 1월 9일 이거거든요. 그죠? 상승할 때는요. 선물이 먼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따라가는 양상이고 하락을 할 때는 선물이 먼저 하락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지수가 거기를 따라가는 이 양상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요. 지금 현물보다 선물이 더 많이 빠졌다. 지금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안 좋다. 오늘 시장 흐름을 봐서도 안 좋다. 시간봉? 아니 5분봉을 한번 볼게요. 5분봉 보면 장 갭 하락하고 나서 쭉 빠지다가 다시 상승을 했죠. 그죠? 이게 상승했어요. 여기서 항생이 장이 열렸어요. 10시 30분에 중국하고 마이너스 2% 떴는데도 괜찮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외국인들 팔지 않죠. 선물도 안정화돼 있죠. 그렇다 그러면 야 괜찮겠다. 외국인들 선물만 보고 가면 되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쭉 그죠?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일단은 정리를 해야지. 왜? 시간봉 잘려 나왔잖아요. 시간봉 그죠? 시간봉 잘려 나왔으니까 일단은 비상 한번 해야 되고 그죠? 상상하기 힘들겠죠. 게다가 오늘 봤더니 지그재그 차트가 라인을 그려버렸네요. 원래 이 라인이 없었거든요. 이 라인이 이렇게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 없었는데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요 지그재그 차트에서 이 차트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본다 그랬잖아요.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전고 라인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지금 전고 라인 무너지면 저는 여기다가 레버리지 정리하고 코버스를 탄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왔고 지그재그 라인에서 이게 나와버렸고 그죠? 그렇다. 그나마 지금 좀 버틸만한 게 뭐냐? 이 차트상에서는 이평선 위에서 아직도 있다는 거. 이평선 위에서. 그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평선이라는 거는 어떠한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도 있죠.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 있고 반등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상승을 할 때 그러니까 이평선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다 상승을 하면서 저항을 맞는 거는 가능해요. 거꾸로 이평선이 다 밑으로 처지고 있으면 이게 상단 저항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평선이 밑에 깔렸어도 이게 지금 하락, 그러니까 밑으로 하방이잖아요. 이평선이. 그래서 제가 이평선이 현재 우리가 이 지수가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어떻게든 횡보를 하면서 이평선을 밑으로 깔면서 21선, 11선, 21선, 60일, 120일, 200일선이 동시에 만나면 만날수록 에너지는 점점 더 강해져가지고 상방이든 하방이든 크게 한번 움직이는 그 장을 한번 노려보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평선은 지금 믿으면 안 돼요. 이평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평선 믿고 어떠한 저항이다 아니면 반등 구간이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차트에서 200일선 여기까지 못 뚫고 올라왔잖아요. 이거 그죠? 200일선 못 뚫고 올라왔잖아요. 이거 뚫어가지고 사람들이 오케이 200일선 뚫었어. 어떠한 그 마지노선을 형성한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이거 하락이잖아. 밑으로 쳐지고 있잖아. 이게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이렇게 상방일 때 그죠? 그때 이 저항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저항이. 여기서 움직이다가 떨어졌을 때 이게 강력한 저항이 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꼬꾸라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참 걸립니다. 이게. 그렇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조정받는 게 어떠한 기회일 수도 있다. 이게 또 왜 안 나와? 잠시 대기. 꼬물 컴퓨터. 빨간색 들어왔고, 그죠? 그거를 생각을 하면 된다. 근데 이평선이 밑에 깔려 있다고 요거 안심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일단은 이평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외국인들의 지금 주도 세력이 외국인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죠? 매도세 이거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유럽이 작살이 나고 있네요.
그죠? 유럽이 봤더니 지금 7시 30분인데요. 현재 유럽이 이렇게까지 안 빠졌는데 독일이 1.2%, 영국이 0.9%, 유로스톡스가 1.5%, 프랑스가 1.5%. 그리고 미국 야간 시장이 대략 나스닥이 1.6% 빠지고 있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본장 열려봐야 돼요. 미국 본장이 열려보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 미국 같은 경우는 오버슈팅 나왔잖아요. 그죠? 오버슈팅 나온 거 저는 이거 충분히 조정 괜찮게 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상방은 맥혀 있어도 횡보라든지 하방으로 가야 되는데 각도가 너무 크게 떨어지면 그죠? 위험하잖아. 각도가 너무 떨어지면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나? 아하, 너무 각도가. 근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 그죠? 지금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예단하기는 조금 힘들다. 근데 지금 여기저기서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그 말도 안 되는 뉴스들 갖다 붙여가지고 투심이 너무 어지러워요, 지금. 많이 어지럽다. 그리고 독일, 유로스톡스만 한번 딱 볼게요. 유로스톡스 딱 보면 지금 유로스톡스가 1.5% 빠졌는데 아니 이게 빠지는 겁니까? 좀 멀쩡한 조정 아닌가요? 그죠? 일봉이에요, 일봉. 일봉만 딱 보면 괜찮은 조정 같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설레발치면서 갑자기 고퍼스 내일장 봐가지고 오늘 유럽하고 미국하고 정리되는 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지표들 보고 나서 내일장에서 만약 하방을 가리킨다 그러면 고퍼스에 좀 올라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유럽이라든지 우리가 또 유럽을 따라가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항생을 한번 보죠. 지금 중국장 많이 따라가는데 항생이 조금 안 좋아요. 오늘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하방 딱 나오네. 그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줄 알았더니 얘 못 버티네. 그죠? 내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곱창 잘라버리네. 그죠? 좀 애매하죠, 항생이. 그죠? 중국도 항생이 애매하면 중국도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죠? 애매한 상황이고.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고 일단은 오늘은 레버리지를 정리한 게 맞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단타로 대응을 하든지 내일은 모르겠어요. 내일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간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환율. 그죠? 지금 우리 문제를 다시 한번 챙겨보자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뭐 미국 차트, 유럽 차트, 중국 차트, 우리 차트 이게 다 무시해도 돼요. 왜?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받을 수 있어요. 눌림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문제가 뭐냐? 원자재. 그죠? 원자재가 살아나질 않는다. 오늘 밤에라도 살아난다 그러면 기름값도 다시 좀 올라가고 금값, 은값, 구리값도 좀 올라가고 좀 이런 모양새가 나온다 그러면 그나마 안심. 그죠? 그 다음에 환율. 환율이 너무 급하게 올라오고 있다. 1258원? 1258원까지 올라왔네. 1260원까지 와버리네. 이거 더 올라와 버렸네, 이게 지금. 그 사이에. 이거 뚫었죠? 이거 뚫었어. 이거 머리 아프네. 얘들 왜 이래? 잠깐만. 3시 6일. 1시, 2시. 잠깐만. 여기서 끝났는데, 오늘 여기가 3시 30분이거든요? 3시 30분. 우리 본장 끝나는 거. 그러고 나서 또 이마치 올라와 버렸네. 아무래도 다시 곧버스의 계절이 오지 않나 준비를 한번 해봅니다. 뭐 곧버스 와도 상관없죠. 그렇죠? 올라타면 되니까. 뭐든지 올라타면 되니까. 그러면서 오늘 좀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이제 그 회사에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주식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여지까지 제가 주식 투자하는 걸 알려드리고 계좌 개설도 같이 도와주고 그런 분인데 와가지고 이제 본인만의 또 이제 투자 세상이 있어가지고 저하고는 이게 안 맞아요. 그냥 동전주 이런 거 쫓아다녀가지고 가지고 우연치 않게 얘기를 하다가 몇 마디를 하다 보니까 또 추가로 물타기를 해가지고 또 돈을 또 더 투자를 했고 투자를 해놨는데 1월 달에만 마이너스 50%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 뭘 샀는데 얘기를 안 하죠. 무슨 종목을 샀는지. 근데 기존에 있던 거 기존 자금 다 거짓 날렸으니까 물타기를 했겠죠. 물타기
액수가 꽤 커요. 꽤 큰 액수, 큰 액수, 큰 돈. 이걸 다 해가지고 얘라 모르겠다 한 군데 때려 박았는데 마이너스 50%. 그것도 1월에만. 제가 1월에 14% 수익이 났거든요. 그죠?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1월 달에 너무 급하게 떠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제 그 썸네일 보시면 단타 얘기밖에 없어요. 단타. 아우, 너무 많이 올라서 단타. 근데 여기서도 저는 14% 수익이 났거든요. 뭐가 맞을까요? 그죠?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했잖아요. 어제 주돈 썰 하면서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언제든지 우리는 유연한 사고를 갖고 지금의 손실, 저 오늘 손실 났거든요. 오늘 마이너스 4%가 떨어지고 장중에 마이너스 3%. 제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 사이에서 정리를 했으니까, 그죠? 오늘 손실 났어요. 손실 났어요. 손실 났는데 항상 우리가 투자할 때는 뭐다? 손실이 수익보다 작아야 된다. 그죠? 수익이 손실보다 크다라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돼요. 아니, 여기서 손실 났잖아요. 그죠? 여기서 손실 났잖아. 그리고 지금은 곧버스잖아요. 내가 봐도 오늘 장 이대로 끝나고 미국 장도 이 상태에서 연계돼가지고 끝난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곧버스장이에요. 곧버스장이면 반도 끝도 없죠. 그죠?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그죠? 두려워 말자. 그리고 사고의 유연성을 갖자. 저는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해요, 오히려. 괜찮습니다. 왜? 충분히 벌 자신도 있고, 충분히 지금 손실낼 구간이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돈을 벌고, 여기서 2월달이 여기서 끊어져서 갑자기 내려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1월달이었다 그러면 충분히 조정이었어요. 어떻게 돈을 계속 벌기만 하겠습니까? 손실도 나고, 다시 벌고, 또 손실 나고, 다시 벌고, 손실 나고. 이 구간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근데 레버리지인지 곧버스인지 내일장 가봐야지 지금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을 대체할 만한 세력이 안 들어와 있죠. 그렇다 그러면 뭐다? 외국인들, 현물, 선물 이거 뚫어지게 보자고요. 이거 보면 답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또 놓친 게 있을까요? 삼성전자 오늘 봤더니 장중인지 아니면 장마감 동시호가 때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흘러내렸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아까 전에 차트 보여드렸죠. 오늘 지수보다 훨씬 많이 내린 거. 그죠? 근데 200만 주, 220만 주밖에 안 팔았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항상 우리가 조심하자. 아니 지금 빠져가지고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예상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과거에 어땠죠? 우리 그래서 이거 계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패턴이 살 때는 많이 사. 팔 때는 아주 조금 팔어. 여기 1조 7천억 가지고 요거 2만치 내렸으니까. 살 때 많이 샀잖아요. 적은 돈 가지고 아주 적은 돈 가지고 많이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이 사지 않아도 주가는 빠질 수 있다. 선물 가지고 장난치고 옵션 가지고 장난치고. 왜냐? 기관이 손바퀴만 안 해줬어요. 기관이 들어오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기관은 지금 만약에 이게 곧버장이고 내일부터 곧버가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선물 옵션 가지고 헤쳐먹을 그 궁리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 개관놈들. 그죠? 그럼 우리 여기 당하면 안 되죠. 그죠? 이것도 우리 뽕을 뽑아 먹어야지.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솔직히 주도는 지금 레버리지인지 곧버스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장이 유럽장 무너지고 미국장 무너지고 내일 아침에 중국장마저 무너진다 그러면 곧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